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에서 주관하고 있는 선호다방 진행자 이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울산이 정말 노잼 도시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불교의 전문가이시고 전 이상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시고 관광 전문가이신 조영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울산이 지금 노잼 도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울산에 정말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노잼 도시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4개의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개의 도시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이 4개의 도시를 이야기하죠.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노잼 도시 소리를 떼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은 벗어나는 곳에 있고, 울산은 아직까지 노잼 도시라는 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울산이 실질적으로 노잼 도시, 그냥 공업 도시, 그냥 공해 도시 이렇게만 나 있잖아요. 사실은 울산이 엄청난 관광 인프라를 들고 있고 재민 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장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이거 정말 4년만 더 했으면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울산이 어떤 유래를 들고 있는지 이것도 제대로 알고 있던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울산이라는 지명 자체는 사만시대에 지난 소국 중에 하나 우시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 웅천 중심으로. 예, 예. 그래서 그 우시산국에서 울산이 되고 울산이 화름 쪽에서 울산이 되었죠. 그러면 사만시대에는 우시산이라고 불려졌고, 그러다가 이제 신라에 오면서 구라현, 뭐 율포현 이렇게 현들이 신라의 군현제도가 있을 때 이제 현들이 생기게 됐고, 고려 시대에 울주라고 불리고 흥려부라고 불렸습니다. 불리다가 조선에 와서 이제 완전히 울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울산하면 또 그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불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죠. 지금 신라 시대의 3대 사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영사, 뭐 통도사, 그리고 태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태화사에 대해서 복원 문제들이 많이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의 수건 사업 중에 그죠. 하나입니다. 태화사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신라의 이제 자장율사라는 분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부처님 진신사리 100과를 받아오십니다. 그 100과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래서 통도사, 그다음에 태화사, 그다음에 황룡사에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통도사에 가면은 금강계단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대웅전이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 황령사 목탑에도 진신사리가 있었는데 몽고의 침입 때문에 고려 시대 때 없어지게 된 건데, 태화사처럼 이제 완전히 흔적도 없어진 곳은 이 태화사가 유일하죠. 정말 안타깝죠. 근데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울산의 현실이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울산의 불교의 많은 사찰들, 그 폐사지라 그러죠. 폐사지의 유물들이 과연 다들 어디로 가 있느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포크레인 기사들 집에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 울산 불교에 대해서 또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뭐 많은 유래들이 있죠. 뭐 문수산부터 시작해서 또 태화사, 뭐 그 태화강, 뭐 영축산 이 관련해서 불교의 유래들이 많이 묻어 있죠. 그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제 해주십시오.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울산의 지명들도 거의 불교식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라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족톡 사상, 그 불국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게 불국토 사상. 불국토 사상이 서방 정토, 인도에도 부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동방에도 부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부처님 이꼴 왕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국토 사상에 의해서 이제 모든 지명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통도사가 있는 곳이 영축산, 인도에 있는 영축산 그대로 따는 거고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문수산. 그다음에 근데 또 울산에서 재밌는 거는 이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는 데 보면 천전이 각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법흥왕의 뭐 바로 삼천번 되는 갈문왕이 왔다 가면서 그 각석을 남겨놓는데 거기에 보면 뭐 제사를 지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 신앙하고 불교가 하나로 이제 융합이 되는 과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울산의 진산은 무룡산입니다. 그다음에 태화강에도 용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과 용의 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의 용의 도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룡산 말 그대로 용이 춤을 추는 곳이고 태화강에는 용금소, 용이 예. 머무는 곳이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울산이라는 도시의 태화사지가 어느 정도로 컸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통도사보다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울산에 있던 절 중에서 지금의 현재 통도사보다 큰 절이 영축사, 그 다음에 태화사는 통도사보다 규모가 컸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축사. 예, 영축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그 문수산 쪽에 있는 절이.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의원님께서는 군수님을 하셔서 폐사제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뭐 가하늘사지, 청송사지를 비롯해서 뭐 수십 개의 신라 시대의 절터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복원 문제가 따라죠, 그죠? 맞습니다. 복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그 학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해버리면 이상하게 복원을 해요, 그죠?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죠. 예, 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구에 있던 그 마애불산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할 때 현대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마애불상 밑에를 세면으로 발라서 석축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문화재 이원들이 오셔서 이 문화재가 지방 문화재밖에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옛것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국가 문화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복원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언양읍성을 보면 읍성의 그 성벽을 보면 남쪽 성벽을 보면 이건 지금 현대식으로 쌓아놨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 많거든요. 이 제대로 고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기 좋게만 쌓아놨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복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복원할 거면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 그 유명한 데가 있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보면 이 수십 년을 걸쳐서 지금 복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요한 사찰들은 복원을 그렇게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울산도 이 불교 문화를과 현대의 이 울산의 노잼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이걸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지 뭐 울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노잼 도시가 되는 데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관 명소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급격하게 도시가 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관 명소가 없는 경우, 그다음 역사적인 공간이 없는 경우가 노잼 도시가 되는 그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저희는 방구대 안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경관 명소로서 제가 걸어본 길 중에서 도보로 걸어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천전이 각석에서 방구대 안각화 걷는 산길입니다. 계곡선 물소리 들으면서 울창한 숲을 걸 수 있는 그렇게 험하지도 않는 제주도의 올레길보다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또 역사적인 공간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시원이지 않습니까? 방구대도 마찬가지고 천전이 각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공간과 경관이 동시에 나타나는 훌륭한 자원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잼 도시는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게 방구 안각화를 가 보면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걸어가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 정말 명상의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물에 잠길 수가 많고 가까이 가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제로 포르투갈의 코어까지 가보았는데 거기는 직접 가가 만지지 못하지만은 직접 가까이 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시스템들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우리 자산들을 그렇게 놓아두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된다. 또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다시 울산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울산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부터 좀 우리 시민들의 주체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만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과연 울산이 어디가 울산이었을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방구대 안각화를 그리신 분이 30km 떨어져 있는 바다에 가서 고래를 보고 30km를 다시 집에 와서 고래를 새겼을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앞까지가 바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금강가야가 김해가 지금은 우리가 금강가야에서 저렇게 넓은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라는 큰 나라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시절에는 가야는 바다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죠. 우리 지금 삼산동 개발한다고 땅 파면은 조개 껍데기 나오는 갯벌이듯이 몇천 년 전에는 다들 바다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화사지가 어떻게 보면 바다 항구에 이제 신라의 무역항이었던 외항이었던 신라 무역항에서 딱 도착하면 갈 수 있는 절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장율사가 도착해서 만든 절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를 보면 요 바로 앞에 우리 SK 회사가 있죠. 예. 그게 우리 선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습니다. 네. 한 500년, 400년쯤 된 산소인데 SK 때문에 이전을 할 때 아니 2m 정도 파고 내려갔는데 전부 다 조개 배총이었습니다. 예, 갯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도 거의 바다에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신석기 시대까지는 예. 방구대 안각화 바로 앞까지가 바다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예. 그죠. 그렇다면 이 울산의 스토리를 잘 꾸며야 된다. 일단 울산에 대한 이게 석유공단 그냥 조선소 자동차 이거에만 매몰돼 있거든요. 울산이. 그게 지금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4인 프로젝트도 크게 벌어지고 또 석유화학 단지가 지금 좀 위기다. 석유화학이 위기다 하고 있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디 가 있냐? 일방이나 해운대로 다 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구와 이걸 막을 수 있는 데가 북구와 울주군인데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좀 어떻게 역사적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저희 울산은 무역항이었고 외래 문화가 제일 빨리 도르는 것이었고 외국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죠. 그럼 그걸 지금 현대적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전국에서 다문화 축제를
제일 먼저 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용이라는 분은 그렇죠. 아랍 사람입니다. 예. 그 벌써 며칠 년 전에 저희 울산에 와서 처형이 혼자 온 게 아니거든요.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왔단 말이에요. 단 처형만 경주 와서 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울산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전국 다문화 축제를 해서 울산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우리가 크게 큰 돈 안 들이고 울산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다문화라는 게 울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단일 민족에 대한 이 환상들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이걸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어렵고 울산의 미래도 어렵다. 그런 뜻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큰 일이,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문명이 부딪혔는데 불교라는 것이 그렇게 큰 충돌 없이 중국이 받아들이게 되고 중국으로부터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불교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들, 칠성 신앙이라든지 뭐 명부전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전통 신앙들이 또 불교하고 같이 융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볼 때 이 지금 울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융합, 화해, 서로를 인정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울산에 있는 불교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다가 끝을 맺지 못한 게 한 게 있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하면서 말로만 부울경 메가시티 하는데 부울경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부산의 범어사, 경남의 통도사, 울산의 성남사, 그리고 다시 경남의 표충사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루트의 관광 루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갖고 갔습니다. 그거를.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렇게 허지부지 되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불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해버리면 이게 저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 맞습니다. 이 전통 문화로 보면 저항이 저는 훨씬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울산 부울경이 불교가 훨씬 융성한 도시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울산은 또 이 불교 문화와 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울산의 동구에 가면 동축사라는 절이 예, 있습니다. 동축사. 그 동축사라는 절은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면 서축국, 천축, 이제 부처님이 계신 나라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서축이라고 불렀는데 인도는 서축이라 그러면 우리는 동축이다. 아, 그래서 동축사입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동축사에서 배가 한 척이 도착을 합니다. 그 배에 황금하고 쇠가 실려가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내줬느냐? 삼국유사에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처님 불상의 모형까지 실려져 있었고 그 모형대로 만든 게 황룡사 구청 목탑 안에 있었던 장육존상입니다.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삼국사에 그렇게 그러면 기록되어 있다. 우리 동구에 있는 동축사라는 절은 인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아, 서축, 동축 이렇게 해서 동축사구나. 예, 예. 아,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축사라는 절, 그러면은 우리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태아사라는 절, 그 다음에 황룡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황룡사, 구청 목탑의 장육정상까지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울산은 여러 가지 하여튼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 살 수 있는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불교 문화를 어떻게 같이 융복합시켜서 울산의 정말 재미있고 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냐,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정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발언까지 해서 울산을 정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불교 중에 또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재미있는 현상이 호국불교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스님들이 나서서 전쟁을 치른 곳이죠.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임진왜란 때 의병이 홍위 장군 각재우 선생이 일으킨 것보다 딱 하루 늦게 울산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병의 날이 양력으로 치면 6월 1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각재우 선생님께서 의병이 일으킨 날인데, 우리 울산은 6월 2일 날 일어났는데, 성병은 같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신흥사라는 절에서 지훈 스님께서 성병 100명을 이끌고 군량미를 가지고 기박산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호국불교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스토리텔링화 할 경우 많은 성수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불교 문화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너무 불교 문화가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시간적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교 문화와 울산이 제대로 어우러져서 재밌는 도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우리가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